예. 개념책 50쪽에 이제 우리가 부등식으로 갑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은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다 부등식입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다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은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부등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요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부등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등식을 표현할 때 뭐 요렇게 써져 있는 거나 뭐 요렇게 써져 있는 거는 뭐 크다나 작다, 미만이다, 초과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요거 있죠. 등호 붙어 있는 거. 자, 요거를 읽을 때 얘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세 가지입니다. 그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어도 되고요. 또는 A가 B 이하이다라고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도 읽을 수 있죠.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A가 B보다 어떻다라고도 말해? 크지 않다라고도 말하죠. 가끔 여러분들이 크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 크지 않으면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크지 않다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작다 하고 다릅니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해되니 운찬아? 왜 크지 않다가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야? 크지 않다. 왜 크지 않다 그러면 작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작거나 같다라고 말해야 돼? 작거나 같다랑 어. 작은 거랑은 그러니까 왜 작다라고 하면 안 되고 왜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어떤 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개? 일단 딱 크다랑 작다. 작다랑 같다. 일단 이 세 개야. 근데 그 중에 크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 셋 중에 누구만 아니다? 이거만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는 작을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총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 작지 않다 그러면 작지 않다는 뭐라 그래야 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그치? 네, 그래서 작지 않다랑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미지수가 x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죠. 괜찮아. 네.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으면 이 방정식은 해가 뭐죠?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뭐예요? 2라는 숫자 하나가 해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되면 이게 부등식이잖아. 이 부등식의 해는 방금 문찬이가 말한 것처럼 숫자 한 개로 딱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어떤 범위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얘가 x가 2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2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 있는 모든 x값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해가 되는 거죠. 그쵸? 맞니 원호야? 그럼 만약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0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만족시키죠. 그럼 얘는 해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x자리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나? 못 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해가 아닌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해는 일정 구간, 얼마보다 작다, 뭐 얼마보다 크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숫자들을 다 해로 갖습니다. 그럼 x 자리에다가 1.999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쵸? 1.99999는 결국 얼마야? 그거 2랑 똑같은 거잖아. 2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성립하지 않죠. 자, 개념 확인을 보면은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뭐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부등호만 들어가 있으면 다 부등식이라 그랬잖아. 기억 어때? 맞아요. 맞죠. 니은은 틀렸죠. 이거 등식입니다. 디귿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는 그냥 1차 식이에요.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죠. 리을은 어때? 부등식 맞죠. 자, 밑에 필수 문제 1번을 보면 이게 문자로 나와 있는 거를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모든 단원마다 나오는데 자, 1번 x의 2배에 5를 더한 것은 20보다 크지 않다.
자, 민주야, 이거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x 플러스 5는 20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요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맞죠? 요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예경이가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뭐지? 3x죠. 3x는 24보다 어때? 크다. 그죠? 길다 그랬으니까 크다 해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윤이 800원짜리 초콜릿 4개와 500원짜리 젤리 2개의 값은 4,000원 이상이다. 이건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 맞아요. 800x 더하기 500원짜리 2개 샀으니까 1000이죠? 그거는 4000보다 어떻다? 그치. 요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치? 맞죠? 800x 더하기 1000은 40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내려가서 필수 문제 2번으로 가서 x값이 자연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이거 우리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해버릴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이제 풀고 싶잖아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뭘 푸는 방법이랑 똑같을까요? 방정식.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랑 95% 똑같아요. 5%는 뭘까? 오가 틀려요. 부등호잖아. 그지? 부등호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등호가 뒤집히는 경우만 잘 구분해내면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랑 100% 똑같아요. 부등호 뒤집히는 것만. 자, 부등호가 언제 뒤집힐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3이랑 2라는 숫자가 있다. 3이랑 2가 있으면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죠. 자, 내가 만약에 이 뒤에다가 플러스 5 했다. 부등호 뒤집힐까요? 안 뒤집히겠죠. 그럼 빼기 5 하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히겠지. 원래 컸던 숫자가 더 크잖아. 똑같은 수를 빼도.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뒤집힐까? 안 뒤집혀요. 나누기 5 하면 뒤집힐까? 안 뒤집혀요. 그럼 도대체 부등호는 언제 뒤집힐까? 다른 수를 곱하거나. 자, 양변에 봐봐. 마이너스 5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럼 누가 더 커져?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더 커지지. 부등호가 뒤집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 부등식의 양변에 어떤 수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그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요? 요거 풀 때 제일 처음에 뭐하지 이거? 7 넘기잖아. 7 1로 넘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7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x의 개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잖아. 그래가지고 x는 3 이렇게 풀죠. 이 과정이랑 똑같이 하면 돼. 부등식도 자, 7 넘겨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 되는 거 똑같아. 여기서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바로 여기 옆에서 말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음수잖아. 내가 나눠야 될 숫자가.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음수로 양변을 나눌 때 요거는 x로 바뀌고 요거는 3으로 바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등호가 뒤집히는 요 단계만 주의를 하시면 1차 방정식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x값을 자연수로 정해줬죠? 자연수. 괜찮아. 자연수가 뭐니? 자연수. 1, 2, 3, 4, 5, 6,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는 가장 자연스럽게 배우는 숫자들이잖아.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누가 있겠어? 야이씨, 1, 2. x가 3보다 작다 그랬는데 4가 왜 나와? 1이랑 2 두 개만 딱 써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이 넘겨서 정리하는 거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x에다 1부터 집어넣으면서 맞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어차피 뭐 옆에 페이지 가면 할 건데 미리 한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처음에 할 일이 마이너스 1 넘기는 거죠. 그러면 3x 부등호 그대로 이쪽 9 됐죠.
이번엔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3으로만 나누면 되지. 3은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등호를 뒤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그대로 있고 요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 요때는 x값 자연수들은 1, 2, 3까지 합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쵸? 그지? 자, 이런 거고요. 옆에 이제 51페이지로 가면 여기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이건 그냥 아예 문장을 통째로 그냥 외워버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게 부등식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더하기 빼기는 뭐 수백 번을 해도 절대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그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그죠?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왜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이 숫자 가지고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바뀌니까 그지? 대소관계가 역전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필수 문제 3번 볼게요. 자, A가 B보다 작았습니다. A가 B보다 작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만 생각하면 돼. 자, 원호야, 얘를 요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양변에 어떻게 한 거야? 4를 더한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자, 소은아, 얘를 요렇게 만들었다는 건 양변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5를 더했다. 그죠? 그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서 5를 뺐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어쨌거나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는 없어요. 그쵸? 그대로. 부등호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예경아, 얘를 요렇게 바꾼 거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쳤네. 그치? 양변에다가 먼저 5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3을 더해줬지요. 두 단계 모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하윤아, 요거는 이거를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쳤을 거야. 1단계가 뭘까? 그렇지. 곱하기 마이너스 7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했을까? 빼기 1을 했겠지. 그 중에 어떤 단계에서? 그죠? 마이너스 7을 곱하는 요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만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야 정답입니다.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밑에 필수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얘네들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원호야, x가 3보다 크잖아. 그러면 x 플러스 4 x를 x 플러스 4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뭘 해준 거예요 지금? 4를 더해준 거지.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줬을까? 4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보다 큰 거야? 7보다 큰 거죠? 부등호 당연히 그대로 유지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민주야, 이거는 x를 x-2로 만든 거니까 양변에다 뭘 해줬구나? 빼기 2를 양쪽에 해준 거죠. 그러면 3이 얼마로 변했을까? 1로 변했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운찬아, 3번은 x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로 나누는 행동을 했죠.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있던 3이라는 숫자도 똑같이 뭘로 나눠졌겠어? 마이너스 2로 나눠졌겠죠. 그럼 이쪽엔 일단 얼마가 써 있을까?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그렇죠. 바뀌었죠. 음수로 나눴다.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거꾸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치? 요거를 놓치지 말고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소은이, 자, x가 이번에는 10x 빼기 3으로 변했잖아, 소은아. 그럼 x를 요걸로 바꾸는 거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친 건데 1단계 뭐 했을까? 그렇지. 10을 곱했겠죠. 2단계 뭐 했을까? 3을 곱했을까? 3을 뺐겠죠? 빼기 3을 했겠지? 그치? 자, 그럼 원래 식이 x가 3보다 크다 원래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만 먼저 해볼까요?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 10x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이쪽은 얼마? 30 했겠죠? 양변에 10 곱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양변에다가 빼기 3을 했죠. 그죠? 빼기 3. 그럼 이쪽은 뭐라고 써야 돼? 10x-3.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빼기니까. 30에도 어떻게 할 거야? 3을 빼니까 27이라고 써버리면 되겠네. 그치? 요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 10x-3은 27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쵸? 자, 거기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거 한 개만 한번 해볼까, 얘들아? 그 4-2번 있잖아요. 4-2번에 여기 책에 있는 문제 말고 요거 한번 해봐. 4-2번에 지금 조건이 이거잖아.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 이게 A의 범위잖아. 요때 마이너스 5의 2 플러스 3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얘들아. 요거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A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의 범위는 뭘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연아, 요거 한번 찾아보자. 이 가운데가 A였잖아. A가 이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처음에 뭐 해줘야 될까, A한테?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5를 곱한다가 1단계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줘야 될까? 더하기 3을 3을 더해준다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지. 그 똑같은 과정을 이 양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같이 적용시켜주면 되잖아. 그지? 자, 1단계 해봐. 자, 여기다가 내가 전부 다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얘가 얼마가 돼? 10 플러스 10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A는 얼마가 돼? 5A 아니, 마이너스 5A가 되죠. 끝에 있던 3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가 되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나 잘 봐봐. 무슨 수를? 음수를 부등식에다가 곱했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여기 있던 짝대기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짝대기는 그대로 붙어 있는데 방향만 바뀌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이쪽 원래 또 부등호가 짝대기가 없었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요? 요게 1단계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2단계는 뭐야? 더하기 3 그치? 더하기 3을 해줘야 돼. 더하기 3은 쉽지 뭐. 여기다 더하기 3 해가지고 13. 가운데는 뭐야? 마이너스 5A 플러스 그렇지. 이게 내가 찾고 있던 식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5에다가 또 3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2 그렇지. 이걸 답으로 쓰는 거예요. 그지? 응.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식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52쪽으로 가서 52쪽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다음 중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하윤아 1번 맞을까? 맞게 표현한 것 같아, 식으로. 그럼 그죠? x에서 1을 뺀 수, 여기까지가 x 빼기 1이죠. 그거의 2배 그랬으니까 2괄호 x 빼기 1 맞잖아. 그치? 그게 9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원호야 2번 요거는 맞을까요? 아니 맞는 것 같아. 진짜요? a의 3배. 틀렸어. 저그 뭐라 부등호가 반대로 갈 때. 그러니까 작지 않다잖아. 작지 않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크거나 같다지. 그치? 지금 누가 주어냐면 a의 3배에서 5를 뺀 값 얘가 주어잖아. 얘가 그러면 2a보다 어때야 돼? 작지 않아요. 작지 않으니까 어때야 돼? 얘가 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근데 부등호 방향이 지금 틀렸잖아. 그치? 반대로 뒤집혀져야죠.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뒤집혀져야 됩니다. 2번이 잘못됐고요. 2번이 잘못됐고요. 나머지 보기들 중에서 4번 있죠. 4번. 민주야,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가로 더하기 뭐라고요? 가로 더하기 세로 그치 그 전체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하지 맞지? 자 그러니까 지금 가로가 x고 세로가 10이면은 자 x 더하기 10이 가로 더하기 세로고 거기 전체에다가 2배 한 거니까 둘레길이 맞죠? 보여요? 이게 둘레길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 보여요? 그것이 3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5번은 저거네. 거속시네 거속시. 그치? 거속시. 거속시 공식 기억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 위에가 거 밑에가 속 시잖아. 그치? 그래서 운찬아 거리는 뭐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문제에서 시속 8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그랬잖아. 거리를 나타낼 거야, 거리. 근데 속력이 몇이고? 8이고 시간이 X지. 근데 거리가 방금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으니까 8과 X를 어떻게 한다? 곱해야지. 그래서 8X가 이거예요. 시속 8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근데 그것이 15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이하니까. 그치? 그래서 맞는 식이고요. 잘못된 것은 2번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6번 있죠. 6번. 방금 우리가 앞에서 연습한 거예요. 방금 앞에서 연습한 거. 자, 6번 답 찾아봐. 아까 앞장에서 내가 따로 물어봤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답 찾아보세요. 언어 해봐.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먼저 1단계 3에다가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전체적으로 해줘야죠. 그랬더니 맨 앞에 얘가 얼마가 됐고 12가 됐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4x가 됐고 제일 오른쪽이 마이너스 20이 됐고 중요한 건 뭐야? 부등호의 방향이 근데 저거 필요 없잖아. 이거 볼 때. 응? 이거 필요 없잖아. 왜 필요 없어요? 이거 하는 것도 필요 없잖아. 아니 그래도 이걸 단계를 잘 맞춰가지고 쓸 서버릇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부등식의 계산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원호야? 다시 얼마를 더해? 7을 더해. 7을 더하면 12가 얼마가 되고 19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13이 지금 A예요? B예요? 뭐야? 어이. A구나 A.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오른쪽에 써 있다고 이거 오른쪽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부등호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그치? 맞죠? 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1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얘가 요 숫자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요 B가 그럼 누구고? 19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6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쉬워요. 이제 고민할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방정식을 풀면서 해봤거든요. 하다가 뭐만 조심해라? 양변을 음수로 나누거나 곱하는 그 상황. 그때 부등호가 뒤집힌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요거. 양변을 A로 나눌 때 A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것만 안 까먹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는요. 어떤 부등식을 풀게 되냐면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풀게 돼요. 연립부등식이 뭘까? 문자가 여러 개 있어. 아니 문자는 하나인데 부등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의 부등식, 뭐 2개, 3개짜리 부등식이 쭉 있고 그 2-3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려면 수직선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뭐 이거보다 이렇게 되고 이거보다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보다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수직선을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은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수직 그 부등식의 결과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게 중요한데, 자, 굉장히 쉬워요. 자, 요렇게 생겼으면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라는 의미 같아?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 색칠이 됐잖아. 크다는 의미죠. 크다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2가 까맣게 색칠돼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도 포함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쵸? 그러면 정확하게 쓰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치? 까맣게 색칠됐으면 등호를 붙이라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2도 해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x가 0보다 어때?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죠? 작고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다는 얘기는 0은 포함하지 않아 이런 얘기니까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원우의 n은 뭘까? x가 누구보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소은아 만약에 수직선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뭘까? 이렇게 생겼으면 뭘까? x가 2보다는 크고일까? 그치, 여기 색칠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맞아요. 그쵸?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범위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수직선에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1번을 볼게요. 다음 보기 중 1차 부등식을 고르시오 그랬죠? 운찬아, 1차 부등식이면 그냥 부등식 중에 1차 부등식 어떤 애들만 골라야 될까? 지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인? 1. 1차인 부등식들만 골라야 되겠지. 네. 기억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 얘는 몇 차 부등식일까? 2차 부등식이 되겠죠. 니은은? 그치? 니은은 부등호 들어가 있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봐도 1차식이죠. 니은 합격. 디귿은 어때? 아, 얘도 합격이야? 아니군요. 얘는 뭔데?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 니을은? 합격이지. 1차 부등식. 미음은? 맞아. 미음은 EX가 지금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순간 EX가 어떻게 돼버려?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거 1차 부등식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X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비음은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뭐야? 탈락. 왜? X가 어디가 있으니까? 분모에 내려가 있으니까. 1차라고 하는 건 X가 한 번 곱해져야 1차입니다. 이거는 분모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X가 한 번 나눠진 거잖아. 그죠? 이거는 1차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요. 자, 내려가서 밑에 건 여러분들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1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봐라. 자, 필수 문제 2번에 1번. 뭐 요런 거 푸는 거는 우리 뭐 5초도 안 걸리지. 그냥 3 넘기고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3 넘기면은 2x가 6 이상이고 2로 나누면 x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수직선에다가 잘 나타내면 되는데, 수직선 그릴 때 막 숫자 여러 개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 하나 찍 그으시고 나한테 필요한 숫자 하나만 딱 써. 지금 얼마? 3 하나만 딱 써. 딱 쓰고 지금은 x가 3보다 어떠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3에다가 색칠을 해야 되겠죠.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쪽쪽쪽쪽쪽 이렇게 빗금까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도 금방 풀 수 있지. 민주야, 2번에서 처음 할 일은 마이너스 x를 넘겨요. 그럼 몇 x가 되지? 4x 부등호 그대로. 이쪽은 8이니까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4로 나눠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럼 수직선에 그릴 때도 2라는 숫자만 표시하면 되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그리고 이 지점도 색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예경이가 이항 시켜서 한번 불러줄까요?
마이너스 x는 9보다 작다.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x끼리 이항시키고 숫자 이항시키면 네.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누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충격적인 충격적으로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바뀌고 이쪽은 뭐가 되고 x가 되고 이쪽이 얼마 돼? 마이너스 5분의 9가 된다. 그치? 그럼 이것도 그릴 때 얼마만 딱 표시하면 돼? 마이너스 5분의 9라는 숫자만 딱 표시하면 돼. 그치? 이렇게 딱 표시하고 여기서 어느 쪽으로? x가 쟤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네. 중간에 그 마이너스 5분의 9 지점은 색칠해요 안 해요? 색칠 안 해야지. 뻥 뚫려 있어야 돼요. 뻥 하얗게 뚫려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지? 요거 부등호 뒤집히는 거 조심하시고. 자, 4번은 우리 은찬이가 한번 해볼게요. 이항 시킨 거 한번 불러봐, 은찬아. 4번이요? 예. 3x 마이너스 3x 가 부등호는 왼쪽 그러니까 그대로야 뒤집혀. 뒤집혀요. 지금 뒤집혀요? 야, 이항은 100번 1000번 해도 안 뒤집혀요. 이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눌 때 그때 뒤집히는 거지. 지금은 안 뒤집혀, 그지? 지금은 부등호 그대로야. 그 다음 이쪽은 얼마? 플러스 15 네,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할 거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 x x가 되고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를 수직선에 표시할 거니까 얼마만 찍으면 돼? 마이너스 5만 찍으면 되고. 자, 동그라미하고 어느 쪽으로 갈까? 어이? x가 마이너스 5보다 어때? 작죠? 작으니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필수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필수 문제 3번. 자, 필수 문제 3번은 저 1차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 이하일 때 a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 자, 이런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등식의 주인공 문자는 누구일까요?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늘 누구야? x예요. 그죠? a 같은 애는 무슨 취급을 해줘야 돼? 숫자처럼 취급해줘야 돼. 상수 취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푸는 단계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x를 이항시킬 거고요. a를 반대로 이항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와가지고 몇 x가 될까? 합쳐져서 3x가 될 거고 부등호 전혀 뒤집힐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a가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원우야, 이걸 어떻게 할래 이제? 3으로 나누겠지.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부등호 당연히 그대로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게 뭐래? 이거라는 거야 지금. 그치? 이렇게 풀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 x가 마이너스 3 이하다 라고 나왔대. 은찬아, 그러면 결국 이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요놈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그의 값이요? 네, 요놈의 값이 얼마가 됐단 말이야? 야, 여기 써 있잖아. 얘를 풀었더니 얘가 됐대. 네.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이 분수. 값은요 그러니까 얘의 값이 얼마가 됐대.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자, 이걸 밑에다 써야겠네. 요 2번 답이니까. 1번은 그냥 요걸 쓰면 됩니다. 요 빨간 네모 박스 친 게 1번 답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2번 답은 요 마이너스 3분의 a가 여기 원래 문제에서 알려준 우변 마이너스 3과 같은 거니까. 그럼 a는 몇인 거야? 9인 거죠. 9. 그치? 9. 그래서 a 값은 9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55쪽도 뭐 방정식 푸는 거랑 다를 게 있을까? 없죠? 그냥 괄호 있으면 분배 법칙 하면 되고, 그치? 분수나 소수 있으면은
적당한 숫자 곱해가지고 분수 소수 없애면 되고. 그죠? 우리가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에이, 뭐 정도 가지고. 자, 1번. 분배 법칙부터 해야 되겠죠? 이거 뭐 한 10초 컷이죠? 4x-3은 2x-10보다 작고요. 이항시켜주면 2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니까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2로 나눌 거야. 2로 나누면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어떻다? 어떻다? 크다 작다? 작다죠. 부동은 안 바뀌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2번도 괄호 풀어주고 계산하면 되겠네. 소은이 한번 해보자. 7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부등호 그대로 플러스 8이죠. 그쵸? 자, 그 다음 할 일이 뭐야 이제? 이항시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x 뒤에 누가 붙을까? 플러스 2x가 붙을 거고요. 부등호 그대로 놓고 8 뒤에 누가 붙을까? 마이너스 둘이 합쳐서? 자, 여러분 마이너스 3 붙겠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x 오른쪽은 5. 자, 여기서 양변 어떻게 할 거야? x 앞에 뭐가 붙어 있다?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양변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1로 나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가 되고 이 숫자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치? 그것만 조심하면 돼. 네. 그 이항을 네.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1로 안 넘기고 얘를 넘긴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부등호를 안 바꿔도 되죠. 맞아요. 그럼 부동 안 바꿔도 되죠. 봐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항을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상수항을 절로 이항시키면 8이 1로 넘어가니까 7 빼기 4 빼기 8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x에 제가 넘어와서 플러스 3x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요 그대로 놓고 x 계산하면 되고 요쪽과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맞아요.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무조건 x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쪽으로 이항시켜서 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 부등호가 뒤집힌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푼 거고. 자, 그럼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수니까 어떻게 할까? 10을 곱하자. 10 곱하면 어떻게 돼? 12x 마이너스 20, 여기는 8x 플러스 4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8x 넘어가서 4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0이 넘어가서 2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얼마로 나눠? 4로 나눠. x는 어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말고 4번 해볼게요. 4번. 자, 4번 맨날 강조하는 그 틀리는 포인트가 들어있지. 이거 양변에다가 몇 곱할 거예요? 10 곱할 거지. 그치? 10 곱하고. 자, 원호가 한번 불러봐. 10 곱하면 어떻게 돼? 15x 플러스 5 마이너스 6x. 6x. 몇 곱했더라? 4x. 네, 마이너스 4x. 다시 말해봐. 마이너스. 그래. 요거 부호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야, 원호야? 분자에서 마이너스 분해야. 그지? 이 마이너스는 이 분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수꼴을 벗어나더라도 이 마이너스는 분배가 돼서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등호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고, 오른쪽은 얼마라고 써야 돼? 호호. 그럼 10이라고 써야지. 공평하게 해야지. 그럼 x끼리 계산하면 몇 x야? 11x. 상수항 싹 다 넘겨버리면 반대쪽에 11. 그럼 양변을 11로 나누니까 뭐가 돼?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요게 답이죠.
자, 그래서 55쪽까지만 할게요. 본교재 55쪽까지. 그 다음에 개념책 55까지. 유형책은 50부터나 50부터 55가 뭔가 많아. 55. 이거 언제가 진짜 유형책은 42부터 47. 유형책은 42부터 47. 숙제 너무 많아요. 한쪽 줄여줄까 그럼? 46 됐죠? 자, 이렇게가 숙제고요. 자, 이제 숙제 프린트 꺼내보세요. 너무 많아. 채점합시다. 많아봤자 뭐. 응? 네, 오늘 월요일이죠.